동그란 휴대폰, 조개처럼 생긴 휴대폰. 혹시 2000년대에 이런 휴대폰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니고 지금은 이름조차 낯선 회사, 큐리텔이 만든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상한 폰들을 계속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파헤쳐보겠습니다. 큐리텔의 시작은 사실 삼성이나 LG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1983년 현대전자의 통신 단말기 사업부로 출발했고 처음엔 시티맨이라는 브랜드로 휴대폰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1997년 로버트 헐리가 광고했던 걸면 걸리는 걸리버라는 문구로 유명한 현대 걸리버가 등장하며 나름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외환위기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현대전자가 현대그룹에서 독립해 하이닉스 반도체로 사명을 바꾸면서 반도체 외 사업은 정리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렇게 2001년 5월 1일 통신 단말기 사업부는 현대 큐리텔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하고 그해 말 펜텍이 인수하면서 펜텍 계열에 편입됩니다. 큐리텔이라는 이름 자체가 큐리부인과 텔레커뮤니케이션의 합성어였다고 하니 뭔가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현대 시절 이 브랜드는 구리텔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저가, 저품질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펜텍이 인수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이미지를 벗겨내는 작업이었죠. 그리고 그 방법은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휴대폰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의 애니콜이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오랫동안 지켰고 LG전자의 CYN, 스카이, 큐리텔, 모토로라 등이 시장의 주류였습니다. 자본과 브랜드 파워로 보면 큐리텔은 삼성, LG를 정면으로 이길 수 없는 구조였죠. 그래서 큐리텔이 선택한 전략은 남들이 안 하는 걸 한다 였습니다. 길에서 눈에 띌 만큼 특이한 휴대폰이 보이면 대다수는 큐리텔 제품이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회사는 슬라이드와 폴더를 합쳐 3단으로 변신하거나 앞면을 뒷면처럼 디자인하거나 크기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등 다양한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제목에 나온 그 동그란 폰입니다. 2004년 큐리텔은 휴대폰은 직사각형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원형 디자인을 채택한 게임폰 PH3500을 출시했습니다. 담당 연구원은 단순히 멋을 부린 게 아니라 게임기,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기능을 두루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펙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국내 최초로 3D 그래픽 가속칩을 별도로 탑재했고 원형 키패드 양쪽에 듀얼 스피커를 달아 스테레오 사운드로 3D 게임을 즐기게 했습니다. 게임기처럼 양손으로 잡고 쓸 수 있도록 만들었고 슈팅 게임, 전투 게임, 보드 게임 같은 3D 게임을 기본으로 내장했습니다. 이 제품은 산업자원부가 주최한 굿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마케팅도 남달랐습니다. 당시 국내 최강 프로게임단으로 자리잡은 펜텍 & 큐리텔 큐리어스 소속의 프로게이머 이윤열 선수를 광고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전설 이윤열이 자사폰을 광고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시 큐리텔이 얼마나 튀는 브랜드였는지 짐작갑니다. 동그란 게임폰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큐리텔은 폴더를 열지도 밀지도 않는 독특한 싱글 타입 디자인의 말하는 디카폰을 T1을 출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문자 메시지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TTS 기능이 탑재됐고 당시 카메라폰 중에 가장 슬림한 축에 속했습니다. 키패드 색을 7가지 색상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까지 넣어서 요일마다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했죠. 그리고 큐리텔의 진짜 자부심이라 할 만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2002년 12월 2일 큐리텔은 33만 화소급 카메라폰을 출시하면서 듀얼 컬러폰 중심이던 휴대폰 시장을 카메라폰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한방으로 큐리텔은 휴대폰 업계에서 나름의 리더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T-슬라이드폰, 캠코더 기능을 강화한 캠코더폰 등 계속해서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제품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파격 행보 덕분에 큐리텔은 저가 이미지를 서서히 벗어던지기 시작합니다. 큐리텔 디카는 저렴한 가격에도 뛰어난 카메라 성능으로 알게 모르게 마니아층을 만들었고 회사에 대한 인식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펜텍 & 큐리텔의 최전성기로 꼽힙니다. 이 시기 회사는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업체로 재도약하는 데 성공했고 SK텔레콤으로부터 SK텔레텍, 즉 스카이 브랜드까지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으로. 하지만 화려했던 실험도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2007년 이후 펜텍은 더 이상 큐리텔 브랜드로 신제품을 내놓지 않고 스마트폰 브랜드인 베가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펜텍 & 큐리텔은 결국 모기업 펜텍과 완전히 합병되며 법인이 해산됐습니다.
현대전자 휴대폰 사업의 계보를 이어온 큐리텔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죠. 결국 큐리텔이 그렇게 이상하고 신기한 폰들을 계속 만들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삼성과 LG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본으로 이긴다면 아무도 하지 않는 걸 하겠다는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던 셈이죠. 동그란 개인폰. 지금 보면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신 정말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